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은퇴하고 노후에 돈 쓰고 후회하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은퇴 후 로망이랄까? 어떤 노후를 꿈꾸세요? 은퇴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1위가 여행, 2위가 운동 및 건강관리, 3위가 전원생활로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젊어서는 시간상의 제약, 금전적인 제약으로 이런 걸 제대로 즐기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은퇴 후 로망으로 꿈꾸는 걸 텐데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노후 로망을 실천하려다 돈은 돈대로 쓰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노후 돈 쓰고 후회하는 것들. 첫 번째, 럭셔리 취미 활동. 골프, 승마, 제트스키, 요트 세일링 등의 취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빠듯한 은퇴 자금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취미 활동을 즐기기에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골프를 예로 들어보면요. 골프 치려면 기본 골프채 종류별로 있어야 하고 골프백도 있어야죠. 그리고 골프 칠 때 추리닝 입고 치진 않잖아요. 골프 의류 사야죠. 골프 의류도 비싸요. 또 스크린 골프 치려고 이렇게 다 갖춘 거 아니잖아요. 레슨 좀 받고 그러면 필드 나가야죠. 한 번 나가면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식대, 기름값 등등 기본 3-40만원은 훅 깨져요. 한 달에 2-3회 나간다 해도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다고 골프 같은 이런 취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진, 낚시, 캠핑, 자전거 등 일반인들도 많이 즐기는 이런 취미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요. 은퇴 후 시간이 남다 보니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는 것도 많아지고 실력도 늘고 눈높이도 높아져요. 자꾸 좋은 장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같고 좀 더 멀리 가야 할 것 같고 자꾸 욕심이 늘어나요. 돈과 시간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낚시하다 결국 배까지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정도가 되면 취미가 생활 전반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가족 간 불화도 생겨요. 은퇴 후 취미 활동은 권장사항이지만 뭐든 적당한 수준에서 즐기세요. 노후 돈 쓰고 후회하는 것들. 두 번째, 캠핑카. 은퇴 후 가장 꿈꾸는 것 중 하나가 또 이 캠핑카죠. 관련 유튜브 채널도 많고 컨텐츠들이 조회수도 높은 거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건데요.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여행이잖아요. 특히 은퇴하고 나면 퇴직금이 있다 보니 여행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고급 캠핑카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타운하우스니 전원주택이니 별장이니 큰돈 들여서 사는데 캠핑카는 이런 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기도 쉽거든요. 그리고 몇몇 여행을 다니면서 바닷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또 숲속의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맞는 힐링도 경험하게 돼요. 그때는 정말 좋죠.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처음 한동안은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다닐 때는 좋지만 안 다닐 때가 문제예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 장기 주차 못하게 하거든요.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여간 골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있더라도 수시로 유지 관리에 신경 써줘야 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 캠핑카로 여행을 하고 싶다면 빌려서 다니세요. 캠핑카 업체에서 렌트하거나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 차를 타는 것과 빌려 타는 것에 장단점이 있지만 금전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빌려 타는 게 유리하거든요. 노후 돈 쓰고 후회하는 것들. 세 번째, 전원주택. 은퇴 후 가장 큰 로망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한때 타운하우스니 전원주택이니 정말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은 그 열기가 좀 가라앉아서 많은 분들이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친구는 아직도 자기는 은퇴하면 꼭 공기 좋은 데서 전원주택 짓고 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틈나면 자주 놀러 갈 테니 꼭 그러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사실 전원주택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현재 전원생활 중이신 분이 남기신 영상을 봤는데요. 젊어서부터 시골에서 살던 사람은 그 생활이 익숙해서 문제없지만 도시의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고 살다가 그거 다 버리고 노후에 전원에 와서 사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해요. 도시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벌레와 해충, 뱀 등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잘 자라는 잔디와 잡초들과의 전쟁, 단열, 누수, 곰팡이와 각종 하자와의 씨름, 또 마트, 병원 등의 기반시설이 없고 먼 점, 이렇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또 단지를 이루고 사는 타운하우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내 모든 사생활이 이웃에 노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끄러운 이웃, 말 많은 이웃, 대형견 등 또 상상도 못할 문제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전원 생활에 지쳐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처럼 부동산에 내놓으면 팔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몇 억 들여서 지은 집을 밤값에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자연이 좋고 텃밭도 소소하게 일구고 살길 바란다면 지금처럼 도시에서 살면서 여행을 자주 다니고 필요하다면 공동 텃밭 같은 것을 갖고 보라고 권해요. 저도 전원생활의 로망은 있지만 직접 살 자신은 없거든요. 몇 년 후 은퇴하면 한 달 살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살아보는 생활을 꿈꾸고 있어요. 노후 돈 쓰고 후회하는 것들. 네 번째, 무리한 투자. 투자하면 가장 먼저 주식과 부동산이 떠오르는데요. 투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몫이란 생각이에요. 스스로가 남들에게 주식과 부동산을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절대 투자해선 안 돼요. 코로나 이후 3,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2,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2021년 정점을 찍은 아파트 가격은 최대 40% 이상 폭락을 거듭하다 최근 조금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공부도 없이 수익을 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노후 투자의 원칙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닌 잃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돈이 오랜 기간 묶이지 않고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주식 같은 경우 특히 테마주 따라가기, 남들 얘기 듣고 투자하기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부동산은 상가나 분양형 오피스텔 이런 데 현혹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요즘 어떤가요? 가는 곳마다 빈 상가, 수익 안 나는 오피스텔 투성이잖아요. 그러니 노후의 욕심으로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노후 돈 쓰고 후회하는 것들. 다섯 번째, 창업. 앞에서 주식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을 사는 것은 그 기업과 동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믿을 만한 기업과 같이 해도 돈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업은요. 젊은 친구들이 친구가 창업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야, 네가 병신인데 네가 운영하는 가게가 오죽하겠냐? 뼈 때리는 얘기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한 내가 창업하면서 회사 운영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주식 투자보다 돈 벌기가 더 힘든 게 창업이에요. 특히 창업의 경우는 자산의 대부분이 몰빵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폐 없이 타격이 정말 큰데요. 은퇴 후 창업의 경우 6곳 중 5곳이 3년 이내 문을 닫는다고 해요. 노후에 이렇게 망하면 그냥 폐지 죽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노후가 길게 남았는데 취직은 안 되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창업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더라도 노후에는 가급적 창업은 피하시면 좋겠어요. 좀 덜 벌고 좀 덜 쓴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은퇴 후 창업했다가 퇴직금마저 다 날리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후 돈 쓰고 후회하는 것들. 여섯 번째, 성인 자녀 지원.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은퇴 후 로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다 큰 성인 자녀에게 아직도 끊임없이 지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외국의 경우는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한다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대학까지는 마치게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죠. 자녀 용돈, 결혼비용, 주택구입비용, 심지어는 결혼한 자녀 생활비까지 대주는 부모님들도 꽤 있어요.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도와주고도 나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식 힘들어하는 거 못 봐서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최근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게 세법이 바뀌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 평균 전세가치 2억 2천만 원, 수도권 평균은 3억인 점을 고려해서 공제 한도를 정한 거라고 기재부에서 설명하는데요. 두 부부가 같이 증여를 받으면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젠 자녀 전셋집 정도 못 해주면 능력 없는 부모가 되게 생겼어요. 여유 있는 집이야 세금도 안 내고 부담 없이 자녀를 도울 수 있어서 좋겠지만 없는 형편에서 자녀 기죽이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다 퍼주고 내 노후 힘들어지면 나도 자녀도 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소중해도 내 노후를 먼저 챙기고 나서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노후에 돈 쓰고 후회하는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은 다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노후에 모아놓은 자금을 이렇게 날리면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노후에는 소비도 투자도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